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 아니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요소, 메신저와 콘텐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유튜브를 시작하든, 책을 쓰든, 사업을 하든, 회사에서 성과를 내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 모든 행동 양식에서 메신저와 콘텐츠의 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같은 콘텐츠를 접해도 메신저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싫어하는 상사가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하면 짜증부터 납니다. 저 꼰대가 또 트집을 잡는구나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평소에 존경하는 상사가 보고서의 내용을 조언하면 귀담아 듣습니다. 역시 김 부장님은 생각이 깊다니까 하고 생각하죠. 똑같은 콘텐츠가 메신저에 따라서 지적이 되기도 하고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독자는 책을 구입할 때 저자를 확인합니다.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오로지 책의 내용, 즉 콘텐츠이지만 우리는 콘텐츠만 보고 책을 사진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 책을 살지 말지 결정하죠. 그래서 출판사는 유명 저자에게 책을 써달라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이름만 빌리고 대필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메신저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사람만 메신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음식점, 장소도 메신저가 되죠. 우리가 아이폰과 갤럭시를 쓰는 이유, 삼성, LG의 냉장고를 구입하는 이유, 제주도로 여행 가는 이유, 맛집 앞에 줄을 서는 이유,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이유 모두 같습니다. 메신저의 콘텐츠를 신뢰하는 거죠.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 콘텐츠에 실리는 힘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는 메신저의 콘텐츠는 언제나 알맹이가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구관이 명관이에요. 굳이 콘텐츠의 질을 의심할 필요 없을 만큼 수준이 높죠. 잘생긴 사람이 성격까지 좋은 것입니다. 메신저가 콘텐츠를 뒷받침하고 콘텐츠는 메신저의 가치를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신저와 콘텐츠의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그 회사가 만든 제품, 그 사람이 쓴 글,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 집에서 만든 음식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콘텐츠가 좋은 것인지 메신저가 좋은 것인지 긴가민가해지죠. 여기서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왜 메신저를 신뢰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 회사의 제품을 사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 작가의 책을 읽으시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신저가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고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지속적으로입니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거꾸로 말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면 일회성에 그친다면 강력한 메신저가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의 기준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 번 연속으로 좋은 콘텐츠를 제공받으면 메신저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1, 2년 넘게 메신저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신뢰를 쌓는 시간은 다를지언정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메신저가 되는 방법은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강력한 메신저가 되면 콘텐츠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두 번째, 강력한 메신저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내놓아야 한다. 두 가지 내용도 결국 한 가지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라.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자동으로 강력한 메신저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강력한 메신저가 되면 사람들은 웃돈을 내고 여러분의 콘텐츠를 구입합니다.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기까지 노력한 시간과 정성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다른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영상을 보고 다른 가게에 가지 않고 여러분의 가게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연을 요청할 것이고 제품을 홍보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강력한 메신저가 되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좋은 영상을, 강사라면 좋은 강의를, 회사원이라면 업무 성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인 것이죠. 그럼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하지 않고 오랫동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돋보기를 쥐고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10년 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성찰하길 수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내게 맞는 일인지 평생 좋아할 수 있는 일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사업을 일구는 것, 굿즈를 수집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을 떠올리고 떠올랐다면 곧바로 시작하세요. 아무런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메신저가 되고 싶은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실천 없는 열망은 망상이고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다짐은 공허할 뿐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지름길은 볼품없는 콘텐츠를 자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강력한 메신저로 만들어줄 콘텐츠는 단숨에 나오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숙성되는 와인처럼 숭고하고 경이로운 시간이 쌓여야 그나마 봐줄 만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 과정의 반복만이 여러분을 메신저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잠에서 깨어 지금까지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셨나요?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콘텐츠는 보통의 하루로부터 나옵니다.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메신저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메신저가 되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운 꿈이었습니다.